이 자영업 시장 힘들다 힘들다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죠. 누가 자영업 하라고 했냐고, 왜 내 세금으로 소상공인을 돕냐고. 물론 능력도 안 되고 기본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창업해서 결국에는 빚만 지고 그러다가 회생하고 나라에서 빚 다 깎아주고, 솔직히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짜증나는 게 맞죠. 하지만 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이 산소호흡기 달아주면서 이 생명을 갖다가 연장해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? 지금은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.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, 이걸 가지고 왜 내 세금으로 자영업자들 돕냐,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좀 크게 한번 봐보자는 거죠. 우선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? 네, 바로 직원부터 날리는 거죠.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. 이 직원이 줄면요, 실업이 늘어나고, 실업이 늘면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줄겠죠. 이 소비가 줄면 제조, 도소매, 서비스업, 우리나라 모든 업종 전부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? 이 부동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뭐 건물주, 간물주 그러는데, 이 건물주, 간물주도 옛날 말이지, 옛날에 빡빡했던 동네들도요, 요새 가보면 전부 다 공실이에요. 이 상가 주인은 임대료 끊겨가지고 상가 공실 늘고, 뭐 임대료 받아야 대출이자를 내던가 말던가 하는데, 이 공실이니까 임대료를 못 받잖아요. 그러면 대출이자 어떻게 냅니까? 내기 어렵겠죠. 그렇게 대출이자를 못 내면 은행은 부실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, 그런 부실채권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빵! 금융위기 터지는 거죠. 다 죽는 겁니다. 난 전문직이고 돈 잘 버는데, 난 대기업 다녀서 내 알 바 아닌데,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. 근데 이 전문직이라고 해서 영원히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, 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영원히 그 회사에 있는 거 아닙니다. 사람이 영원히 잘 나간다는 법이 없어요. 이 사람 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한 20%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미국, 독일, 영국, 뭐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높아요. 왜 이런 선진국들을 비교하냐 할 수도 있는데, 우리나라가 엄연히 OECD 속한 나라인데 무슨 캄보디아, 아프리카, 브라질 뭐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? 일단 우리나라 경제는 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, 이 중소기업 비율이 9대1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.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이나 근로환경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을 뿐더러 이 고용 안정성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직률도 높겠죠. 제가 알기로는 OECD 이 평균 국가 근속 연수가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,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 6, 7년 정도? 제가 그 수준을 알고 있어요.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짧을까?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 중견기업은 보통 50대 초중반쯤에 퇴직이 일반적이잖아요. 왜 이 정도 나이쯤에는 임원급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퇴직 압박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. 그리고 중소기업은 임금과 복지가 낮으니까 이직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높겠죠. 그러니까 장기 근속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. 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50대 정도 되면 나와가지고 취업이 과연 쉬울까요? 당연히 어렵겠죠.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? 어쩔 수 없이 자영업 한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자영업 중에서도 제일 진입 장벽이 낮은 게 뭘까요? 저는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밥집, 카페, 술집 이런 음식점들. 근데 아무리 진입 장벽이 낮아도 이 음식점을 덜컥 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뭘 선택을 하냐?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한단 말이죠. 이 경험도 없고 잘못했다가 망하면 그동안 했던 거 다 날려먹고, 그럼 노후자금까지 싹 다 날려먹는 건데,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빵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거죠. 뭐 그중에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소상공인들 목줄 잡아가지고 자기들 이익에만 눈멀어서 돈놀이하는 업체들도 있죠. 그 뭐 예를 들면은 그 갈비 무한리필 해주는데, 뭐 무슨 땡땡갈비 있죠. 뭐 걔네들은 대부업체 이거 관계회사로 해가지고 예비 가맹점주들한테 한 10% 정도 넘는 이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놀이를 한다 아닙니까? 그러면 가맹점주들은 죽어나가는 거죠. 근데 그거 안 하면 이제 자기들 선택 아니냐? 맞죠? 자기들 선택이죠.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, 이 본사 날만 믿고 이 초단 기간에 투자금 회수 가능하다, 이런 말로 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점 할 거면 서빙이라도 좀 몇 달 해보고, 관련 업종에 알바라도 좀 어떻게 들어가서 일도 좀 해보고,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판단을 해야지, 무턱대고 하는 분들도 저는 참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내가 나이도 있고 나름 대기업 있다가 나왔는데 알바하기는 좀 쪽팔리고 부끄럽다,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정말 쪽팔리는 거 나이 먹고 알바하고 그런 게 아니라, 자기 밥값도 못하고 본인 1인분도 못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쪽팔리는 거죠. 여튼간에 진짜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내서 살아보겠다고 이 창업했는데, 또 문제는 뭐냐? 이런 분들이 경영, 회계, 노무, 마케팅 뭐 이런 쪽에 지식이 있을까요? 당연히 없겠죠. 특히나 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진짜 답이 없는 게, 음식점 같은 경우만 봐도 예전에는 마케팅은 진짜 하는 사람들만 하고,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안 했단 말이죠. 근데 요새 인스타그램이다, 유튜브다, 블로그다 뭐다 해가지고 마케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. 이 소위 말해가지고 동네 구멍가게 뭐 운영하시는 70대 어르신들도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 다 합니다.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거예요. 이 자영업이 정말 어려운 게, 막말로 한번 엎어져가지고 다시 이 기모 왔다가 재창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.
제가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지만 뭐 소상공인 뭐 시장진흥공단에서 제도전 특별자금 이런 자금들이 있거든요. 실제로 이런 거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. 이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폐업하고 좀 있다가 이 재창업하는 분들이 과연 신용점수가 좋을까요? 근데 이 신용점수 비중을 엄청나게 본다니까요. 이미 그 전에 버틴다고 뭐 부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 안 좋겠죠. 이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. 저는 재창업에서 정부에서 이 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. 저는 그분들 평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평가를 하면서 시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이 사실 재창업한다고 아무나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. 정말 의지 있는 사람들은 테스트에 통과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겠죠. 그래서 평가보다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테스트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야 뭐 누가 자영업하라고 했냐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 국가 시스템은 보험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이 자영업하는 분들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 가게 팔이 날리는 거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. 이 정말 경쟁력 없는 사업장은 도태되고 사라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. 다만 이 조금만 더 이 사회를 안타깝게 보고 나는 괜찮은데 왜 국가는 내 세금 가지고 저 사람들 다 도와주는 거야?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.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찡찡대는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절대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요새 자영업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뉴스 같은 거 보면 댓글로 왜 내 세금으로 저 사람들 도와주냐 이런 댓글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 너무 사회가 삭막해진 것 같아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좀 어려운 분들, 여유가 없는 분들 좀 안타깝게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좀 더 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